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뭐 후보가 15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뭐 난립하는 현상이라고까지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이재명 대표 해볼만 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막 다 나오는 건가요? 일단 8년 전에 있었던 조기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죠. 그때는 마땅한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서 뭐 반기문 그때 뭐 안철수 후보 나오고 그렇죠. 반기문 후보 중간에 관두시니까 이제 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많이 뭐 특례까지 만들었었어요 저희는. 네, 기억이 납니다. 저도 조기 대선 8년 전에 취재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갑자기 후보가 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10명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서로 출마를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물론 한 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후보가 많다고 해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 봐야 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 여야 통틀어서 전 정당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선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저희 당이 경선 흥행몰이를 해서 최종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충실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 민주당에 비해 국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 방송에 월요일날 신지호 전 부총장 나오셔서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은 한동훈 대 김문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뭐 한동훈 후보가 한 축을 담당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뭐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하락하는 것을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흡수하는 분이 보니까 홍준표 후보로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까지 거치면서 계속 중앙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영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대선부터 시작하면 4년 넘게 계속 지금 대권 잠재주자로서의 활동을 보여왔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장관으로서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선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심이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당 얘기지만 네. 지금 한동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이 내란의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운 국민의힘의 주자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의 이 기각과 각하를 요구했던 분들이라서 저는 이 분들이 양측에서 다투는 모양새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의외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나경원 의원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심이 작동하면 그렇죠. 윤심이 작동하면 이게 말하자면 낙하산 공천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낙하산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준비는 하셨겠으나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은 내란 옹호의 후보냐 아니면 내란을 반대했던 후보냐 이 축으로 나눠서 싸울 것이고 저는 18명 보니까 어제 세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20잠룡으로 예, 어저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잠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이 무슨 잔치집 행사는 아닐 텐데 왜냐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다 나오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대권의 레이스의 모양을 갖춘 당권 레이스구나. 결국에는 향후에 대선 조기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으려는 그 싸움이다. 왜냐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국민의힘의 당권은. 물론 야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큰
총재가 사라지고 제대로 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당권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다 덤벼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6일과 7일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가상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나왔을 때가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때는 뭔가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이런 영상으로 보이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다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죠. 윤 대변인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가상 양자 대결이 질문은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다르게 느낀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라고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다, 김문수다, 홍준표다 할 때는 다른 가능성도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국민의 후보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확실하면은 찍을 분들도 결정을 안 할 분들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하나는 또 뭐냐면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굳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기존에 계속 여론조사가 있었을 경우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홍준표, 뭐 김문수 이런 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을 텐데 탄핵 이전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 같다 하면서 또 탄핵 찬성하신 분에 대해서 지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의사표시를 좀 안 했겠죠. 좀 유보했을 건데 이제 탄핵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조금씩 나타내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층이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16, 그러니까 16%가 나오고 유승민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부동층 숫자가 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른 거냐는 그 탄핵 관련한 생각, 인식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 유보, 그 시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김문수 장관 이 퇴임식을 보니까 약간 그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어디를 보니까 뭐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아마 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선을 향한 이제 행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도에 대한 소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애를 하면서까지 뭐 후보 경선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는 안 하시겠죠. 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서 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양자 가상 대결을 봤을 때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50에 준하는 말하자면 지지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확정적 후보로서의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봤을 때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위에서 김문수 후보부터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이 스펙트럼으로 쭉 가는 걸 보면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탄핵 파면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파면 인정할 수 없다.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각과 각하를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순으로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 두 분은 이거는 파면에 이를 만한 일이다. 이거는 이 계엄 자체는 위헌적이고 이거 부적절하다. 내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쪽의 의견이었다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내려갈수록 가운데 보세요. 이 유보층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14, 16, 18로.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은 11, 12, 11로 유보층이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양 지지층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온건이나 저쪽 진보 보수의 온건이든 중도 지지층에서는 극명하게 의견을 줘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파면을 이루고 이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야 돼 이재명으로 가야 돼라는 거. 그 다음에 10% 이상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맞아 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은 14, 16, 18로 쫙 벌어지죠. 이건 뭐냐면 그 중도층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부분보다는 인물적인 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 유승민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양자 대결에 대한 이 수치에 투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봤을 때는 지금 당내에서도 극명하게 좀 갈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조기 대선 초반이다 보니까 사실은 양자 대결에 좀 시선이 머물러 있지만 사실 그 실제 본선에서는 뭐 3자 구도 혹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특히 어제 뭐 아직 여론조사에는 뭐 미미하지만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힘 경선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요런 본선에서의 제3후보 혹은 제4후보의 어떤 파괴력,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지난 대선만 해도 그 1위와 2위 차이가 1%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3후보가 어느 쪽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준석 후보를 이제 범보수 후보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국 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해서 완주할 가능성을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2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혔죠.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결국 조국 신당 후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국회의원 12명에 이어서 자치단체장 1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은 조국 신당이 그 자당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분명히 후보를 내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가 누굴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또 야권 내에서 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뭐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1%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표를 합치면 지난 대선에서 사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하면서 민주당이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는데 그거보다 유의미한 득표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각종 지표에서 보면 이제 중도에서도 무당층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 그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기존의 전체의 합산보다 매우 낮게 보내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층들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3에서 5%의 스펙트럼은 다른 제3의 제4 후보에게 그 표를 던지겠다. 둘 다 싫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지난 대선에서의 그런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다자대결에서 민주당이 갈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그런 분들의 내일 안에 동조하고 옹호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그 시절에 있었던 다자대결에서의 수치 정도로 크게 큰 영향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저희가 이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 얘기만 너무 네. 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서 소장님은 이제 2심 무죄 판결 난 이후에 거의 뭐 이재명 대표 후보 확정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 이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냥 각종 지표를 보고 제가 확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사법 리스크가 최소한 조기 대선까지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땐 이재명 대표를 흔들 만한 기적 없어요. 뭐 그런다 해서 뭐 당원들의 이 관성적인 지지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뭐 대단한 정치인이 불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대한 바위를 깨부시려고 하는 계란 던지기 수준의 어떤 도전이라고 저는 좀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바위에 계란 깨진다고 안 던지면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아주 민주당의 지형에서는 한 3, 4위 그룹에 머물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안 되는 거라면서도 도전하고 도전했던 부분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김이 이제 좀 남은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김두관 전 네. 지사 이 세 분이 아마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같거든요. 김부겸 총리는 오늘 뭐 불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불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소식은 한 꽤 오래 전부터 고민하는 걸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상김의 도전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지금 무당 중도층에서 보이고 있는 본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좀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뿐 아니라 뭐 대선 이후에 당권을 위해서라도 출마하고 의미 있는 득표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비명계 주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 멀리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단기간에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 이들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 상김의 면면을 보면 뭐 다들 정치적인 계획이 있겠으나 최소한 뭔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조기 대선 기간에 당내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는 어떤 의미를 두고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어 하려고 그 몇 억씩 되는 기타금 내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2등이 누가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버렸다. 양당도 사실 2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또 경선을 보면. 네, 마지막으로 좀 이 뉴스는 뭐 윤 대변인 약간 회의적으로 보실 것 같긴 한데 윤 대통령에게 뭐 신당 창당을 제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더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윤 대통령이 그런 정치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을 보면 일단 민간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 전유물인 사법 리스크가 또 윤 대통령한테 온 거예요. 네. 대통령 재직 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다른 외환, 내란 이거 이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명태균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금 내란죄 기소됐으니까 재판 받으셔야 할 거고 김건희 여사도 또 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울 거고 이런 상황이 앞에 닥쳐 있는데 본인이 나설 수도 없는 이 선거에 그걸 맞이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든다? 그 누구를 위한 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신당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아예 그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30%의 가능성이 있다고.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 30% 그렇습니다.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파해하기 위해서는 당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권선동, 권영세가 아니라 정광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해체하고 자유통일당으로 다 해쳐모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런 제안들이 솔깃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공박해지면 뭐 신당 창당? 뭐 저는 가능성이 꽤 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 보입니다.